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들려왔던 뉴스인데 북한의 김양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평양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내신 전옥현 교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김양건이라는 인물,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얼굴 보면 저 사람 할 건가 싶은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어떤 인물인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그러니까 2014년 작년 모습이네요. 자, 저런 모습으로 한국을 찾아왔었고요. 네, 자,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악수를 나눈 모습 보고 계십니다. 2014년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도 황병서 최룡해 등과 함께 3인방으로 전격 방한을 해서 주목을 끌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등장했고, 이번에 지난 8월에 북한 지뢰도발 고위급 접촉에도 저렇게 등장을 해서 북한의 핵심 실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자, 대남 비서니까 한국, 남조선이라고 북에서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총책임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이 북한의 네. 대남 관계를 대화 문제가 됐던 네. 또 공작 사항이 됐던 네. 전반적으로 대남 관계를 총괄 지휘하는 네. 실무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다음으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도 추모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 보시면요. 그런 흔적을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저체 104 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자, 저런 발표 후 이후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다 그러죠. 국장을 치르라. 이게 굉장히 높은 건가요? 아니면 통상 저 정도는 하는 겁니까? 통상 이제 비서하면 네. 북한에서 가장 높은 이제 지위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서급 인사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네. 통상적으로 특별한 정치적인 하자가 없는 한 네. 국장이라는 그 최고의 장례 절차를 거쳐서 네. 이 장례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상적인 북한의 이 장례 절차에 따르면 이 김양건이가 네. 이런 그 국장으로 치러지고 또 김정은이가 장례 위원장을 맡는 것까지는 정상적인 통상적인 장례 의전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거든요. 지금 저 모습 김양건이 이제 자동차에 타서 활짝 웃으며 우리와 악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교통사고 났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 내 차도 많지 않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통사고 날까? 유독 북한의 고위층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과거에도 네. 교통사고가 물론 많았습니다만은 네. 교통사고로 위장한, 네. 즉 교통사고를 빙자한 네. 고위층 인사들의 정치적인 의미의 이런 타살, 숙청, 네. 사망 이런 네.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김양건이도 네. 과거에 김용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요. 2013년도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강 노동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실세였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실세인 사람들이 권력 투쟁의 하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김양건이가 네. 최근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인 비중이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혹시 교통사고가 아니라 네. 정치적으로 유인된 이런 사망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런 그런 추측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북한 영상 가끔 보는데 이제 북한의 선전을 위해서 굉장히 차가 많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체로 북한을 평양을 다녀온 사람 저도 10년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곳에서 교통사고다. 그것도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일단 잠시 후에 저희가 평양 시내 거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이렇게 권력이 점점 세지는 사람을 교통사고를 위장한 타살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은요. 그냥 말하기 쉽지만 확실한 근거를 찾긴 또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정치적인 어떤 동의 작용한 거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시나리오적인 구분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권력 암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특히 이제 현재 김정은 체제에 등장한 이후에 네. 권력 암투 얘기는 주로 네. 김원훈 국가안전 보위부장이라든가 네. 또 이
이 정치국장, 홍병서. 홍병서 네.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최용해 비서 이런 몇몇 사람들의 제한적으로 그런 네. 권력 암투 과정 얘기가 나왔지. 네. 김양건 같이 대남통에 대해서 네. 이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다고 하는 사전치고는 현재까지 전혀 노출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권력 암투를 이론적으로는 상정해 볼 수 있으나 네. 실제적으로 이번 사건이 교통사고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은 많이 가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권력 암투라고 이렇게 단정할 만한 그런 네. 징후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렇게 김정은과 가까이 있고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김양건 뭐 저런 위치 사람들이 여럿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근데 천상길 차장, 네. 교통사고로 숨진 시간이 6시 15분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때가 교통사고가 난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6시 15분, 그러니까 전날에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날 김정은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일찍 올라오는 평양으로 향하던 중에 화물차에 들이받쳐서 사고가 났고 직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아닌 경우는 이제 술을 먹고 밤새 이제 술을 먹고 네. 새벽에 이제 음주 운전을 해서 올라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 이 두 가지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과거에 북한의 간부들이 음주운전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 인사들의 음주운전이라 저희 생각에는 운전기사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 다른 것이요. 네. 우리는 이제 고인사들이 어떤 공식적인 연애가 됐든 네. 사적인 연애가 됐든 대부분이 네. 자기의 그 기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사까지 대동하지 못하고 갈 그런 그 이상스러운 음주 그런 연애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얘기한 대로 음주 이런 것이 파티가 자랑스럽게 여기냐면은 네. 최고 통치자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파티에 간다, 비밀 파티에. 네. 이거는 자기 정치적인 지위의 자랑거리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네. 통상 음주 이렇게 파티하면 조용히 술만 마시면서 이렇게 뭐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항상 거기에는 이제 기쁨조가 따로 붙어가지고 기쁨조. 예, 기쁨조가 따로 붙어서 갖가지 많은 그런 그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고의 현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기사를 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층 인사를 하더라도 네. 혼자 운전하고 가는 사례는 충분히 있다. 네. 예, 예. 자, 연영묵 북한의 총리가 그러니까 한 25년쯤이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때 한국의 최고위직 인사에게 나는 운전하는 게 취미다 이런 말도 했다 그러고요. 또 천영우 전 외교안보 수석이 북한 갈 때마다 타이어를 유심히 보니까 너무 낡아가지고 이거 제동이나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로 보아서 일단 뭐 큰일 없이 스캔들이나 사고나 숙청 없이 자가 운전 상태에서 사고 났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게 현재로서는 뭐 달리 볼 이유도 없는 거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권력 암투를 시사할 만한 그런 이런 징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고에 의한 그런 그 사망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이 김양건이가 네. 이게 교통사고라는 것은 이제 순간에 예기치 않은 부주의에 인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과음 과로에 의해서 운전 부주의가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 새벽 시간에 일단은 사고가 났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럼 저 시간을 본다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간이에요. 네. 설령 과음 과로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네.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번에 노출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례도 3일장으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이 통상의 닷새보다 좀 짧은 3일이라는 점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정리했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앞서 예고를 미처 안 드렸는데, 자, 저희가 늘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 맺기 해왔잖아요. 그 안내 방송 저희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앱을 실행해 주십시오. 친구 리스트 창에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입력란에 골뱅이 뉴스 탑10을 적어야 합니다. 골뱅이 표시 꼭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 뒤 완료를 누르면 대화가 가능합니다.